종목별로 대응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출발 업앤다운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등이 좀 나오는 듯 싶은데요. 종목별로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온 섹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전날 미국 시장의 상승과 유가가 결국은 20불대로 잠깐 내려갔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미국 시장의 상승 반전이 좀 힘이 실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은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기관의 긍정적인 매수세가 지속 유입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이긴 하지만 거래소 쪽에서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주들의 급등세에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GS건설이 좀 호재성 이슈가 있었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 이어가면서 현대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 대우건설까지 모두 대건설주들이 강력하게 급등을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또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자동차 섹터, 그다음에 수출주 상위 종목군들,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고르게 소폭 좀 올라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만 소폭씩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 글로비스의 상승세가 좀 더 눈에 띄는 모습 거래소 시장에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CJ 제일제당의 상승세도 좀 눈에 띄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온다라면은 그동안 좀 단기 급등하고 어제 그제 부담을 좀 보였었던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이 오늘 다시 좀 반등에 나섰다는 모습, 그다음에 화장품 주식들도 반등에 좀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시면서 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엔터주들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게임주들도 동참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좀 강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 급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비아트론, AP 시스템, 테라세미콘 등을 중심으로 해서 디스플레이 장비들 어제 아침에 좀 더 강조를 해드렸었던 섹터들인데요. 오늘 강하게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면세점 관련주들은 좀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거래소는 고른 상승 속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과 건설주들의 급등세,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주, 화장품 주식들, 엔터 주식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 주식까지 고르게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상승 섹터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합해서 상승 종목이 1,400개 약간 넘는 수준이고요. 일단 낙폭과대 컨셉으로 오르는 GS건설이나 한국항공우주도 단기 오버행 이슈로 크게 밀렸었는데 오늘 한 2.6%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쪽 좀 일시적인 흐름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건설주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그동안 많이 컸었죠. 거래소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한계점까지 밀린 기업들의 기술적인 반등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GS건설은 최근에 수주 가능성에 일단 바닥을 찍고 반등한 상태에서 미청구 금액, 그동안 이제 공사를 해놓고 돈을 이제 못 받았던 것들이 계속 줄고 있다라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은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건설주들이 아마 거래소에서는 가장 크게 일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GS건설이 그 선봉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후발 건설주들도 오늘 좀 따라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GS건설만 놓고 본다라면 기술적으로 좀 너무 많이 빠졌죠. 거의 주가가 과거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의 기술적 반등을 추가적으로 좀 이어가기 위해서는 23,000원대 강한 좀 저항대가 있습니다. 이 가격대 강하게 좀 돌파해야지만 GS건설도 추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의 매물 공백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한다라면은 일단 1차적으로 가장 많이 간다라면 한 27,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21,000원대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항공우주 500 이슈가 상당히 좀 많았죠. 산업은행도 팔고 싶다. 그다음에 하나테크인도 팔겠다. 그다음에 두산도 팔겠다. 가지고 있는 매물들 다 나온다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일단은 반등의 기미는 있습니다만은 추세를 아직까지 좀 돌리는 반등이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갭 하락한 만큼 갭을 일정 부분 좀 메꿀 수 있는 기술적인 반등의 영역으로 일단 좀 봐주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공우주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최근에 찍었던 저점 부근인 64,000원 부근을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하셔서 추가 이탈한다라면은 손절매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가격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좀 7만 원대 회복력 한 번 더 챙겨 보시면서 최대 반등은 한 74,500원 정도 수준까지 1차적으로 좀 보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낙폭과대 종목들만 오늘 시장에서 반등하는 건 아니죠. 추세가 좀 유지되면서 강세 흐름이 꾸준히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음식료 쪽이 대표적인 것 같은데 CJ 제일제당도 오늘장 흐름 좀 양호하게 나오고요. 또 IT 장비 쪽, 디스플레이 쪽 얘기해 주셨는데 AP 시스템을 포함해서 최근에 추세가 살아있는 이쪽에서도 좀 강세가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디스플레이 장비 섹터주들은 3년을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이제 발주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발주가 계속 되겠지만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커지는 섹터가 디스플레이 장비 섹터들입니다. LCD보다는 OLED 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장비 업체들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강세 보여지고 있어서 어제도 좀 조정 시에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봐주십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뭐 대장주 역할은 그동안 비아트론이 좀 이끌었었고 후발로 AP 시스템이 가장 강력하게 지금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테라세미코는 약간 좀 등락이 있으면서 약간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시장에서 강력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AP 시스템이라는 점을 본다라면 AP 시스템 어제 저점 12,000원입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이 가격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좀 유지하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뭐 손절을 고려하신다라면 12,000원 이탈을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짧게는 오늘 저점 부분이 12,800원을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13,500원대 강하게 돌파하면서 안착하는지 여부를 좀 봐주셔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좀 오늘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격보다는 약간 좀 눌림목을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단기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비아트론도 시장에서 워낙 기대감은 큰데 일단 LG에만 특화되어 있다라는 좀 약점도 있다라는 점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비아트론도 오늘 저점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셔서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성이 올해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시점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더 디스플레이 장비 섹터주들의 흐름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전업종 가운데서 가장 부진했는데 오늘은 종목별로 서로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대형주 중에서는 종근당 흐름 양호하고요. 뭐 사이즈 작은 종목 가운데서는 크리스탈도 좋고 경보제약 뭐 이런 종목군들 현재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가시나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보제약은 종근당과 관련이 있고요. 크리스탈은 한미약품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둘 다 대주주가 한미약품이랑 종근당이죠. 그러다 보니까 후발 쪽에서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한미약품이 작년에 이끌었다라면은 작년에 바로매도 한미약품이 이끌었다라면은 올해하고 연말부터는 종근당과 셀트리온이 이끌고 있는 장세죠. 그리고 뭐 어제는 아시다시피 구대역 때문에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만 오늘 전반적으로 약간 신약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다시 좀 흐름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인트론 바이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HLB도 조금씩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크리스탈 같은 경우도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상당히 좀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지분 문제 때문에 낙폭이 컸었던 만큼 그 흐름이 더 다시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만 크리스탈 봐드린다 하더라도 일단 크리스탈 같은 경우 조금 단기적으로 저항대였었던 17,000원대 초반을 좀 통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격적으로 가장 강력한 저항대가 한 18,000원 정도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이 가격대 돌파되는지 좀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목표가 한 2만 원 정도 좀 설정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점으로는 한 15,000원대를 이제는 좀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하셔서 중기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역시 지금은 신약 개발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시장에서 흐름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명심하시면서 종목들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락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흐름이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네요. 어제 한 6% 밀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약간 좀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주들도 좀 재료가 하루 만에 좀 약화되면서 오늘 크게 좀 조정받고 있는데요. 이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메디폭스도 워낙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직전 고점 부근에서 좀 매물이 나온 상태입니다. 오늘 저점에서는 좀 끌어올려졌네요. 장 초반엔 좀 약세였었습니다만 약세를 조금 더 순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약 한 51만 원 정도에다가 메디톡스는 좀 마지노선을 설정을 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백신주들은 뭐 사실 올해 꾸준히 독감이 좀 유행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 보면서 오히려 좀 녹십자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구대역 같은 뭐 단기적인 테마성 이슈로 움직인 종목들은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꾸준한 종목들을 고르는 게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세점 관련해서 뉴스는 쏟아지는데 관련 종목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오늘도 호텔 신라를 비롯해서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해서 좀 소외되는 흐름이 장기화되는데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면세점 허가를 계속 내주면서 발단이 됐었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계속 더 들어온다라는 전제로 면세점 허가를 더 추가로 내줬는데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63빌딩에 있는 면세점에 주말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입장객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한 10명도 안 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본다라면은 또 오히려 롯데나 호텔신라 이런 쪽으로 오히려 더 면세점 관광객들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경쟁이 과다한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겠고요. 중국에서도 뭐
명품의 수입에 대한 세를 내려서 오히려 외국보다는 국내에서 사라는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과다 경쟁, 그다음에 아직까지 또 지금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줄어들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다 면세점주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면세점 관련주들의 반등 타이밍은 위안화가 약세를 좀 멈추는 시점, 중국 시장의 주시장이 좀 반등을 하면서 좀 흐름이 좀 좋아지는 시점, 그다음에 또 특히 또 면세점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10년으로 넓혀지는 그런 법률이 좀 통과되는 시점, 이 정도는 돼야지만 좀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혹독한 겨울을 좀 지내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바닥이 가까워 왔음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관심은 두시되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수가 변하는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트질로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좀 강했었죠. 오늘 좀 7거래일 만에 약간의 좀 조정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조정폭이 깊지는 않습니다. 한 2% 정도 됩니다. 조정을 기회로 삼아 볼까요? 아니면은 그동안 좀 수익 내셨던 분들께는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까요? 일단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도 소주의 매출 증가, 뭐 세금이 올라갔습니다만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부분, 수출도 증가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소주값 인상에 가장 고무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하이트진로를 급등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이트진로 신고가 난 이후에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약 한 27,000원대 정도가 하이트진로의 직전 고점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주 고점을 생각한다면 뭐 35,000원 이상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대에 다다랐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들 빠지는 동안 하이트진로 혼자 급등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오히려 하이트진로보다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 쪽으로 종목을 교체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매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라면은 일단은 한 26,0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조정이 오더라도 좀 견디시는 게 중기적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종목 교체를 위한 매도라면은 뭐 가격적인 메리트 충분히 좀 반영시켜서 대응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